앉아있는 당신의 주방 테이블을 상상해 보세요. 창문을 통해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 한 그릇이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수년 동안 사랑해 온 의식입니다. 파인애플의 열대적인 톡 쏘는 맛, 바나나의 편안한 부드러움, 또는 달콤한 포도의 터지는 듯한 맛. 당신은 항상 이것이 당신에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스럽고 건강하다고. 하지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바로 그 과일이 당신을 배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들이 무릎 통증에 숨겨진 범인일 수도 있고, 다리의 무거움, 또는 뻣뻣함. 그 때문에 매 걸음이 전투처럼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지 주름이나 흰머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의 조용한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이 삐걱거리고 한때 그렇게 믿음직했던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방식. 우리는 모두 과일이 건강의 초석이라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모든 과일이 똑같이 당신을 사랑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은 일부는 조용히 당신의 힘을 약화시키고 염증을 부추기며 한 입 한 입 당신의 이동성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인에게 가장 나쁜 7가지 과일에 대한 장막을 걷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당신은 다시는 당신의 과일 그릇을 똑같이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더 강하고 더 튼튼한 당신의 시작입니다. 자, 뛰어들어 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노년의 교훈을 계속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댓글에 0번을 남겨주세요. 더 나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인애플. 달콤한 사기꾼. 오, 파인애플. 과일 세계에 빛나는 매력적인 당신. 뾰족한 녹색 왕관을 쓰고 앉아있군요. 당신의 황금빛 속살은 약속으로 빛나는 듯합니다. 향기만으로도 사이렌의 유혹과 같습니다. 햇볕에 흠뻑 젖은 해변과 걱정 없는 날들의 열대적인 속삭임. 당신을 한 입 베어 물면 육즙이 터지는 달콤함의 폭발입니다. 입안에서 축제처럼 느껴지는 너무나 대담하고 밝은 맛. 당신은 빛나는 찬사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건강 애호가들은 당신의 비밀 무기인 브로멜라인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마법의 효소는 놀라운 효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마치 아픈 어깨에 부드러운 손길처럼 염증을 완화시키고 단백질을 분해하여 소화를 순조롭게 하고 심지어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체계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망고스틴2, 그들은 말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 에너지를 활활 타오르게 한다고. 파인애플이 슈퍼푸드로 등극하고 스무디볼과 웰니스 휴양지의 인기 스타가 된 것은 당연합니다. 심지어 당신은 파인애플을 자르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매 한 입마다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하지만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몰래 다가오는 어둡고 작은 비밀. 이 열대 보물은 항상 친구인 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햇살 가득한 겉모습 아래에는 사기꾼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규칙이 바뀌기 시작하면 배신자로 돌변할 수 있는 과일. 먼저 설탕부터 시작해 봅시다. 오, 그 찬란한 과당. 그것이 파인애플을 그토록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혀 위에서 춤을 추고 더욱 갈망하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단맛. 젊었을 때는 당신의 몸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잘 조율된 엔진처럼 태워버리면서. 하지만 노인이 되면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진대사는 느린 걸음으로 바뀌었고
혈당 조절은 예전만큼 엄격하지 않습니다. 파인애플을 탐닉하면 그 설탕은 단지 공손하게 당신의 하루를 위한 연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마치 해일처럼 혈류를 통해 맹렬하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놀라운 속도로 포도당 수치를 급격하게 상승시키면서, 그리고 그것은 일회성 충격이 아닙니다.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지속되는 그 급격한 상승은 서서히 손상을 입힙니다. 다리에 있는 작은 혈관들을 상상해 보세요.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고 발걸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그 섬세한 실과 같은 모세 혈관들. 그것들은 이미 세월에 의해 닳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설탕 공격은 그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약화시키고 부서지기 쉽고 누출되기 쉽게 만듭니다. 계단을 오를 때 느껴지는 종아리의 둔하고 지속적인 통증, 오랜 오후 후에 느껴지는 발목의 붓기,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그냥 나이 때문이야 라고 중얼거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염증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해하다고 생각했던 과일에 의해 은밀히 부추겨지는 느린 화상. 조용히 당신이 그토록 열심히 유지해온 힘을 갉아먹으면서. 다음은 산도입니다. 파인애플에 톡 쏘는 듯한 맛을 주는 그 날카로운 맛. 그것은 당신의 미각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매 한 입마다 약간의 흥분. 하지만 노화된 소화기관에게는 그것은 스릴이라기보다는 위협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위벽은 얇아지고 자연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한때 상쾌한 자극처럼 느껴졌던 것이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산도는 당신의 내장을 자극하여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속쓰림이나 달콤함이 사라진 후에도 오래도록 남는 불쾌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민감한 위장을 가진 사람들은 파인애플이 배를 부풀리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몸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면서. 그리고 다른 노화 관련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심장이 뛰도록 혈액 희석제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다면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은 또 다른 난관을 던집니다. 소화의 영웅으로 칭송받는 바로 그 효소는 혈액을 더욱 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약의 효과를 증폭시키면서 갑자기 팔에 멍이 검은 꽃처럼 피어나거나 다리에 희미한 힘이 빠져서 일어나는 것이 협상처럼 느껴지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약속된 기적이 아닙니다. 한 손으로는 치유하고 다른 손으로는 방해하는 과일입니다. 이제 공정하게 말해봅시다. 파인애플은 악당이 아닙니다. 농산물 코너에서 코수염을 비비꼬는 악당이 아닙니다. 젊고 활동적이며 그 특성을 감당할 수 있는 몸을 가진 사람에게는 여전히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조금씩 먹는 것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울한 날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몸의 내성은 줄어들고 여유 공간은 줄어들고 한때 간식처럼 느껴졌던 것이 문제를 향해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과일 접시에 놓인 그 반짝이는 조각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너무 늦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한 도박. 그래서 다음번에 그 황금빛 유혹에 이끌려 포크가 그 촉촉한 약속 위로 다가갈 때 숨을 크게 쉬고 그 매력, 과대 광고, 달콤한 유혹을 지나쳐 보세요.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세요. 이것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발을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는가? 아니면 한 번에 속이는 듯한 입질마다 나를 붙잡고 있는가? 달콤한 속삭임을 하면서 내가 붙잡으려고 애쓰는 활력을 조금씩 깎아내면서. 이 영상을 아직 시청하고 계시고 이러한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아래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저와 함께 계속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바나나. 근육에 대한 잘못된 믿음.
바나나는 오랫동안 당신의 일상에서 신성한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소박함 속에 숨겨진 겸손한 과일. 하지만 식이요법의 초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수없이 손을 뻗었던 부드러운 황금색 초승달입니다. 그들의 활기찬 껍질은 편리함의 상징입니다. 칼륨이 풍부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그들은 당신의 믿음직한 조력자였습니다. 운동 가방에 몰래 넣거나 이동 중에 먹으면서 근육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에너지를 꾸준히 유지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년 동안 당신은 그들이 경련을 막아주고 마지막 1마일을 헤쳐나가도록 힘을 주고 움직이는 몸을 위한 조용하고 믿을 만한 연료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명성은 철통 같다고 느껴집니다. 힘을 위한 자연 치료제, 피로를 위한 빠른 해결책. 하지만 달력 페이지가 넘어가고 세월의 흔적이 뼈에 스며들면서 불안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바나나. 한때 충성스러운 동맹이었던 그들이 당신에게 천천히 은밀하게 반역을 일으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근육 보호자라고 칭송했던 것이 한 번의 달콤한 입질마다 당신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들의 단맛으로 시작됩니다. 익고 거의 시럽 같은 그 매력이 과일이 당신의 치아 아래서 부드럽게 녹으면서 당신의 혀를 자극합니다. 하나의 바나나가 펼쳐지면서 포도당과 과당의 경류가 달콤함의 눈사태처럼 당신의 몸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이 반가운 충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에너지의 폭발. 당신의 몸은 그것을 활용하여 전력 질주로 태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또는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동작으로. 당신의 신진대사는 그때는 용광로였습니다. 탄수화물을 기꺼이 소비하고 그것들을 행동으로 바꾸는. 하지만 이제 세월이 그 불을 누그러뜨리면서 이야기가 바뀝니다. 그 설탕 러시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속됩니다. 혈류를 통해 파급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인슐린이 마치 지나치게 열성적인 문지기처럼 솟아나옵니다. 급격하게 상승하여 포도당의 홍수를 막기 위해. 처음에는 일시적인 파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는 그 급격한 상승은 당신의 순환 기계 장치를 막기 시작합니다. 다리를 꿰뚫고 지나가는 혈관들을 상상해 보세요. 산소와 생명을 근육에 전달하는 빠르고 매끄러운 도관들. 이제 좁아지고 느려지고 너무 많은 바나나로 가득 찬 아침에 끈적끈적한 잔여물로 인해 부담을 느낍니다. 하나를 먹고 나서 느껴지는 그 무거움. 계단을 오르거나 하루를 힘겹게 보낼 때 느껴지는 종아리의 둔하고 무거운 끌림.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경고를 속삭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뢰했던 과일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호.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나나가 또 다른 미묘한 무기인 수분 저류를 휘두르면서 배신이 깊어집니다. 당신은 체액 균형을 유지하고 경련을 없애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칼륨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신체가 노화되면서 신장이 느려지고 수십 년의 마모로 인해 시스템이 부담을 느끼면서 그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칼륨은 한때 조화로운 힘이었지만 이미 불안정한 식단이나 생리적 상태와 결합되면 과잉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나트륨과 칼륨이 균형을 잃고 그 결과는 조용한 체액 축적입니다. 당신의 발목은 붓고 아픕니다. 마치 당신이 마시는 모든 물 한 모금을 저장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당신의 양말은 더 깊은 자국을 남기고 신발은 더 꽉 끼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중계 눈금이 올라갑니다. 단지 허영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팽창은 당신의 중심을 흐트러뜨리고 당신의 균형이 흔들리고 당신의 발걸음이 불안해지고 한때 당신의 걸음걸이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근육을 민첩하게 유지해준다고 믿었던 그 과일이 오히려 당신의 근육을 마치 닷처럼 느끼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무게로 땅에 묶인 것처럼. 진정한 힘은 설탕 급증의 일시적인 높음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구력입니다. 힘든 하루, 가파른 길, 또는 피로가 몰려올 때
똑바로 서 있는 단순한 행동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바나나는 빠른 활력, 고비를 넘기기 위한 에너지 폭발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에는 숨겨진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이 힘들게 키워온 회복력을 서서히 갉아먹는 것. 매 한 입, 매 순간의 탐닉은 당신의 다리의 활력을 조금씩 깎아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활력을 지속적인 부담과 맞바꾸면서. 아이러니가 깊습니다. 당신이 근육 건강의 기둥으로 여겨온 과일이 껍질을 벗길 때마다 당신의 힘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변장한 파괴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당신의 손이 그 익숙한 노란 곡선 위로 다가갈 때 망설이세요. 대가를 고려하세요. 당신의 근육, 당신의 기반이 그 신화의 실체를 깨닫고 진정한 힘을 찾는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세 번째, 포도. 작지만 강력한 장난꾸러기, 포도. 너무나 소박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기만적으로 단순합니다. 그것들은 손기송이 매달려 있습니다. 작고 반짝이는 유혹의 구체들, 실제로 뽑아서 맛보라고 애원하는 듯합니다. 각각은 완벽한 한입 크기의 포장입니다. 혀 위에서 만족스러운 톡 터지는 소리와 함께 굴러가는 보석 같은 달콤함의 폭발. 그들의 매력은 보편적입니다. 피크닉의 필수품, 치즈 플래터의 장식, 일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면서 무심코 입에 넣는 간식. 수년 동안 건강 애호가들은 그들을 칭찬해왔습니다. 특히 레드 와인으로 유명한 레스베라트롤을 비롯한 풍부한 항산화 성분을 심혈관 건강의 비결로 지적하면서 심장 건강 개선, 혈액 순환 개선, 심지어 몇 년 더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약속까지. 그렇게 매력적인 작은 과일에 쌓인 그런 약속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궁극의 죄책감 없는 탐닉처럼 보입니다. 자연 자체에서 온 선물. 하지만 그들의 건전한 이미지나 작은 크기에 안심하지 마세요. 그 반짝이는 껍질 아래에는 숨겨진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그들의 몸이 이 작은 문제아들이 일으킬 수 있는 미묘한 혼란을 털어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설탕에 있습니다. 그냥 설탕이 아니라 과당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재능이 있는 교활한 작은 분자. 당신은 모든 설탕이 똑같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당은 자체 규칙에 따라 작용합니다. 근육과 뇌가 비교적 쉽게 에너지로 태울 수 있는 포도당과는 달리 과당은 더 우회적이고 불길한 길을 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간으로 향합니다. 몸의 과로한 처리 공장. 그곳에서 무해하게 들리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변형됩니다. 먼저 간은 그것을 지방, 특히 중성지방으로 바꿉니다. 동맥을 막거나 원치 않는 불청객처럼 조직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기름진 작은 입자들. 다음은 요산입니다. 이 대사 과정의 부산물은 무해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남아 있습니다. 체내에 축적되어 관절의 구석구석에 박히는 미세한 결정체를 형성합니다. 그것은 느린 축적입니다. 조용한 침투. 하지만 그 결과는 결코 미묘하지 않습니다. 통풍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끔찍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왕과 과식가의 고대 질병인 통풍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관절에게 매우 현실적인 고통이며 포도는 예상치 못한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오후, 당신이 여유롭게 한 줌의 포도를 즐기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 시원한 단맛은 당신의 하루의 작은 사치입니다. 그것들은 쉽게 넘어갑니다. 하나씩 또 하나씩. 일을 하거나 이야기하거나 단순히 시간을 보내면서 무심코 즐기는 쾌락. 몇 시간 후, 고요한 밤에 당신은 찌르는 듯한 통증에 깜짝 놀라 깨어납니다. 엄지발가락이 불에 탄 듯합니다. 아니면 무릎이 부어오르고 화가 나서 굽히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활동 중인 통풍입니다. 그 요산 결정체에 의해 촉발된 관절의 격렬한 반란, 그리고 과당 덩어리인 포도는 그 불을 붙이는 주범입니다.
한 번의 섭취로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입니다. 또는 이 경우에는 관절입니다. 그 고통은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매 걸음을 고통과의 협상으로 바꾸고 매 움직임마다 그 겉보기에는 무해했던 간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통풍이 당신의 악마가 아니라 하더라도 포도는 다른 방식으로 당신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요사는 완전한 발작으로 결정화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 존재를 알리기 위해 그것은 더 조용하고 더 은밀한 종류의 염증을 부추깁니다. 당신이 떨쳐낼 수 없는 소문처럼 몸 전체에 퍼지는 낮은 울림의 자극. 수십 년의 사용으로 이미 상처투성이인 노인들에게는 이것이 나쁜 소식입니다. 과당 대사로 인한 지방은 부담을 더하고 연골과 활액을 갉아먹는 염증. 무릎이 아프고 발목이 삐걱거리고 엉덩이가 예전만큼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바로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포도에는 경고 라벨이 붙어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뻣뻣함이 쌓이고 통증이 깊어지고 매일 걷는 거리가 조금씩 짧아지고 조금씩 느려집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배신입니다. 당신이 두 번 생각하지 않았던 쾌락에 대한 이동성으로 지불한 대가. 포도를 그렇게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들이 얼마나 쉽게 과도하게 섭취되는가입니다. 그것들은 궁극의 간식 함정입니다. 하찮게 느껴질 만큼 작고 계속 손이 가게 할 만큼 맛있습니다. 신문을 읽으면서 몇 개 집어먹고 좋아하는 쇼를 보면서 또 한 줌, 그리고 또 몇 개 더 그냥 카운터 위에 놓여서 당신을 윙크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알아채기도 전에 당신은 반송기를 다 먹어치웠고 당신의 몸은 조용히 대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각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달콤하고 톡 쏘는 춤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다리, 그것들은 청구서를 들고 남은 사람들입니다. 염증과 요산의 부담에 신음하면서 그들은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포도를 전혀 즐길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히 먹는다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기 쉽다는 점이 작은 즐거움을 큰 책임으로 바꿉니다. 포도는 어떤 멜로드라마틱한 이야기의 악당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기를 품고 당신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순수함은 가면이고 그들의 작은 크기는 그들의 잠재적인 파괴력을 숨기는 속임수입니다. 노인들에게는 그들의 신진대사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작은 과일들은 불균형적인 힘을 휘두릅니다. 즐거운 순간을 지속적인 고통으로 바꾸면서 그것들은 건강식품으로 판매되고 자연치료제로 찬양받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저분하고 더 복잡합니다. 다음번에 그 통통하고 매력적인 송이를 바라볼 때 잠시 멈춰서 위험을 따져보세요. 그들의 반짝이는 겉모습과 달콤한 매력 아래에는 당신을 절뚝거리게 만들 수 있는 장난꾸러기가 숨어 있습니다. 작은 크기의 강자, 그 크기를 훨씬 뛰어넘는 펀치를 날릴 수 있는 그들의 앙증맞은 외모에 속지 마세요. 포도는 작지만 그들의 문제 유발 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아직 시청하고 계시고 이러한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아래 댓글에 2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저와 함께 계속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수박. 설탕의 신기루. 수박은 마치 자연의 자비로운 사절처럼 등장합니다. 반짝이는 루비색 육즙의 보물 상자, 마치 억압적인 여름 더위에서 당신을 구해내도록 맞춤 제작된 듯합니다. 시원하고 물기 많은 속살과 달콤함의 폭발은 피크닉, 그네, 그리고 걱정 없는 오후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여 마치 지구 자체에서 우리에게 내려준 선물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만족스러운 한 입마다 수분 공급, 활력, 그리고 죄책감 없는 탐닉을 약속합니다. 건강하고 칼로리가 낮은 간식의 대표 주자로 끊임없이 광고되면서 영양사들은 수분 함량을 강조하고 그 활기찬 색깔은 항산화 성분을 암시하며 그 단순함은 그것이 즐거운 만큼 무해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껍질을 벗겨보면 이 사랑받는 과일이 기만적인 이면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상쾌한 모습으로 위장한 혈당 폭탄, 당신의 의심 없는 몸 안에서 혼란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박의 배신의 근원은 그 엄청난 설탕 함량에 있습니다. 너무 자주 수분 함량 때문에 가려지는 세부사항. 그 수분 공급의 겉모습 아래에는 과당과 포도당의 강력한 칵테일이 숨어 있어 당신의 혈류를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습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의 넉넉한 조각, 예를 들어 따뜻한 오후에 무심코 즐길 수 있는 조각은 자연 설탕의 경류를 방출하여 마치 해일처럼 당신의 몸에 들이닥칩니다. 이것은 천천히 꾸준히 영양 공급이 아닙니다. 그 건강한 라벨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과일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요, 이것은 전속력으로 설탕이 급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혈당 수치를 놀라운 속도로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대사적 충격, 그리고 그 결과 염증의 연쇄 반응이 당신의 몸 전체에 파문처럼 퍼져나가며 당신의 다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수박 한 그릇을 맛있게 먹었고 그 바삭한 단맛을 즐겼지만 1시간 후에는 발을 질질 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때 믿음직했던 종아리는 이제 둔하고 지속적인 피로감으로 아픕니다. 쉬운 산책 후에도 정오쯤에는 발목, 이동성에 숨은 영웅들이 붓기 시작합니다. 마치 당신의 신발에 조용히 반항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수박의 미묘한 방해 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그 설탕 급증은 조용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효과적으로 조절하기보다는 체액을 보유하도록 유발합니다. 수분을 공급하는 과일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는 대신 당신의 몸은 그것에 매달려 하체가 붓고 부담을 느끼게 합니다. 갑자기 계단을 오르는 단순한 행동이 헤라클레스의 업적처럼 변합니다. 매 걸음마다 이 가벼운 간식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노인들에게 특히 수박의 영향은 특히 교활할 수 있습니다. 노화된 몸은 이미 느린 신진대사, 삐걱거리는 관절, 그리고 연약한 순환계와 씨름하고 있으며 과일 맛의 적대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쾌한 간식으로 시작되는 것이 숨겨진 적대자로 변모하여 피로를 증폭시키고 불편함을 확대하며 한때 즐거웠던 하루를 힘든 하루로 만듭니다. 그것이 부추기는 염증은 단지 다리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관을 통해 속삭이며 조용히 기존의 통증이나 취약점을 악화시킵니다. 당신의 무릎은 조금 더 크게 삐걱거릴지도 모르고 당신의 에너지는 조금 더 낮아질지도 모르며 그 모든 동안 당신은 왜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궁금해하게 됩니다. 수박, 수분 공급과 건강의 사이렌 노래는 신기루, 건강한 선택으로 위장한 설탕 러쉬입니다. 당신을 유혹하여 결국 당신을 오도가도 못하게 만듭니다. 잔인한 반전은 수박의 매력이 거의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질감, 그 맛, 그 향수적인 매력, 그것들은 모두 당신을 계속 돌아오게 하려고 공모합니다. 그것이 가하는 대가를 모른 채, 하지만 표면 아래에는 냉혹한 진실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동의한 온화한 수분 공급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맛의 트로이 목마입니다. 당신의 방어선을 뚫고 당신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이미 염증, 혈액순환 불량 또는 쇠퇴하는 체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박은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박이며 너무나 무해해 보이는 것이 당신을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짓누를 수 있다는 것에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5번째, 오렌지. 관절의 충격. 오렌지는 과일 세계의 황금빛 아이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건강의 상징, 집단적 상상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아침 식탁의 전설입니다. 통통하고 햇볕에 키스받은 듯한 둥근 과일이 쪼개져 육즙이 풍부한 조각들을 드러내거나 갓 짜낸 주스 한 잔. 그것은 호박색입니다.
활력의 약속처럼 빛을 포착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왔습니다. 감기를 막아주는 비타민C, 젊음을 유지해주는 항산화제, 마치 해가 뜨는 것만큼 신성하게 느껴지는 아침 의식, 껍질을 벗기면 날카로운 시트러스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활력을 외치는 감각적인 기상신호. 수세대에 걸쳐 그것들은 건강의 상징이었습니다. 무기력한 면역체계를 위한 해결책 또는 우울한 나를 위한 해결책. 하지만 껍질을 벗겨보면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더 은밀한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당신의 뼛속으로 스며들어 관절에 자리 잡는 이야기, 그 신선함의 폭발을 천천히 갈아대는 배신으로 바꾸는 이야기. 먼저 구연산을 고려해 보세요. 매 한 입에 숨겨진 날카로운 맛. 그것이 오렌지의 특유의 톡 쏘는 맛을 주는 것입니다. 그 밝고 톡 쏘는 혀 위에서 춤추고 당신을 살아있게 느끼게 하는 톡 쏘는 맛. 하지만 그 똑같은 산은 당신이 삼킨 후에도 작용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을 통해 흐릅니다. 사포 같은 손길로 조용한 방해꾼. 이미 세월이나 불운으로 인해 닳아버린 관절, 예를 들어 관절염 환자의 울퉁불퉁한 무릎이나 중년을 넘어서는 사람의 삐걱거리는 엉덩이. 그것은 조용한 위협입니다. 당신의 연골을 상상해 보세요. 뼈 사이에 얇고 탄력 있는 쿠션, 이미 가장자리에서 닳아버린. 이제 구연산이 스며들어 모든 것을 부드럽게 미끄러지게 해주는 활액을 자극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 결과는 몇 주, 몇 달, 몇 년에 걸쳐 쌓이는 마찰입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어설 때 느껴지는 찌릿한 느낌, 의자에 1시간 앉아 있다가 느껴지는 뻣뻣함. 하지만 그러다가 악화됩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무릎이 멈추거나 매일 아침 손가락이 마지못해 주먹으로 오므라듭니다. 그것은 단지 불가피한 노화의 대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렌지, 그 산입니다. 당신이 마시는 매 잔마다 당신의 이동성을 조금씩 깎아내면서, 그리고 설탕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것은 확실하지만 양의 탈을 쓴 늑대나 다름없습니다. 하나의 중간 크기의 오렌지에는 약 10bg의 과당이 들어있습니다. 달콤한 작은 선물이 당신의 혈류에 불꽃처럼 튀어오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해하다고 생각하도록 배웠습니다. 사탕배에 들어있는 가공 쓰레기에 비해 건강한 에너지 부스트. 하지만 과당에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리학의 그림자 속에서 펼쳐지는 것. 일단 대사되면 간을 자극하여 염증성 화합물인 사이토카인을 생성합니다. 그 분자적 교란 물질은 당신의 몸에 경고음을 울립니다. 아래쪽 절반, 혈액이 고이고 중력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곳에서는 그 영향이 뚜렷합니다. 혈관이 수축하고 염증이 끓으면서 벽이 두꺼워집니다. 근육은 탄력을 잃고 뻣뻣해지고 관절에 영양을 공급하는 섬세한 모세혈관 네트워크는 짜증이 나고 산소를 인색하게 공급합니다. 특히 오렌지를 많이 먹은 주후에 종아리에 경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꽉 쥐는 것처럼. 발목이 부어오르고 양말이 파고들 정도로만. 엉덩이는 의자에 앉을 때마다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것은 과일의 건강한 빛에 가려진 느린 화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편안함을 조금씩 깎아내고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장면을 그려보세요. 한때 당신이 소중히 여겼던 그 아침의 활력, 주스가 당신을 속에서부터 밝혀주는 듯했던 방식이 이제는 멀게 느껴집니다. 대신 무거움, 발걸음에 모호한 끌림이 있습니다. 당신은 카운터에서 테이블로 비틀거리며 반쯤 껍질을 벗긴 오렌지를 아직 손에 쥐고 있습니다. 끈적끈적한 주스가 손가락에서 마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툴툴거리고 있고 당신은 궁금해합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지? 어제 3번째, 잔 때문이었나? 아니면 당신이 결코 의심하지 않았던 습관에 대한 수년간의 맹목적인 충성심 때문이었나? 과학은 그 의심을 쌓은 뒤 의심을 뒷받침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관절 자극에 대한 구연산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류마티스학의 잘 알려지지 않은 구석에 떠돌아다닙니다. 연구는 제한적이지만 과당의 염증 유발 목록은 매년 길어지고 있습니다. 통풍 발작, 대사 불균형, 심지어 혈관 긴장 징후까지. 광고판에 대문짝만하게 붙어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잠시 멈춰 생각하게 만들 정도는 됩니다. 비타민C의 후광은 진짜입니다. 아무도 면역력 증진 효과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삐걱거리는 관절과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만성 통증, 그 대가가 빛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피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이 의식을 당신의 삶에 구축했습니다. 한때 무적처럼 느껴졌던 작은 자기관리 행위. 주소가 돌아가는 소리, 손에 든 오렌지의 시원한 무게. 그것이 당신의 도마를 껍질 조각으로 얼룩지게 했던 방식. 그것은 당신이 사랑해온 리듬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당신을 눈멀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그 징후를 무시했을 것입니다. 오래 앉아있다가 무릎이 잠기는 방식, 10년 전에는 없었던 정강이의 둔한 통증, 습한 아침에 단추를 채우는데 손가락이 서투른 방식. 당신은 그것을 나이 탓으로 돌렸습니다. 날씨 탓으로, 당신이 왕으로 여겼던 과일 외에는 무엇이든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오렌지가 단순히 방관자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것들이 공범자라면 어떨까요? 한 모금, 한 모금 당신의 몸의 우아함을 조금씩 깎아내면서 그 생각은 주스 자체보다 더 날카롭게 찌릅니다. 그러니 갈림길에 서세요. 당신은 식료품점 통로에서 오렌지 봉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쾌활한 색깔이 당신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주방 카운터에 서서 손에 든 주전자, 오래된 습관이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멈추세요. 당신의 관절, 그 복잡하고 당신을 삶을 통해 이끌어주는 근면한 경첩들을 시각화하고 대가를 따져보세요. 시트러스 왕관은 여전히 쓸만한가요? 아니면 그 통치가 끝났나요? 어쩌면 대본을 다시 쓸 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렌지를 더 부드러운 아군. 예를 들어 한 줌의 베리류나 방역하지 않는 멜론 조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엉덩이는 안도의 한숨을 쉴지도 모르고 당신의 무릎은 당신을 용서할지도 모르며 그 아침 주스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절뚝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이야기.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지만 속삭임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주스를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 영상을 아직 시청하고 계시고 이러한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아래 댓글에 3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저와 함께 계속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6번째, 청삭과 톡 쏘는 맛의 함정. 주방에 서 있는 당신을 상상해 보세요. 창문을 통해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팽팽하고 당신의 손에 든 청삭과의 반짝이는 껍질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레니 스미스일 것입니다. 또는 톡 쏘는 골든 딜리셔스. 그 색깔은 생생하고 거의 반항적인 에메랄드 빛입니다. 세상의 더 탐닉적인 유혹의 달콤함에 대한 상쾌한 반박을 약속합니다. 당신이 한 입 베어 물면 그 소리, 밝고 만족스러운 쩍하는 소리가 작은 승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이것이 당신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밋빛 꿀처럼 달콤한 형제자매들보다 설탕이 적고 내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섬유질이 더 많은 건강한 선택입니다. 톡 쏘는 허튼 소리 없는 자연과의 악수처럼 느껴지는 간식. 단순하고 순수하고 가공되지 않은. 잠시 동안 당신은 건강의 표본입니다. 현명한 노인, 가공 쓰레기의 함정을 피하고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를 멀리한다는 지혜로 무장한. 하지만 그 바삭한 환상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숨기고 있는지 노화된 몸을 방심하게 만드는 느리고 풀려나가는 올가미. 그 반짝이는 껍질 아래에는 사과맛과 연료의 2가지 특징인 말산과 과당이라는 장난꾸러기 듀오가 숨어 있습니다. 말산은 날카롭고 시큼하고 거리낌이 없습니다.
청사과의 특유의 톡 쏘는 맛을 주는 것입니다. 혀 위에서 춤추고 볼을 움찔하게 만드는 톡 쏘는 맛. 젊었을 때는 일시적인 스릴, 튼튼한 소화기관에 대한 사소한 각주로 그런 자극을 쉽게 떨쳐냅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쌓이면서 그 똑같은 산이 은밀한 파괴자로 변모합니다. 한때 회복력이 강한 요새였던 위는 나이가 들면서 변덕스러워집니다. 벽은 얇아지고 과정은 느려지고 인내심은 달아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상쾌했던 톡 쏘는 맛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 섬세한 안쪽 벽을 자극하여 조용한 반란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발생하고 마른 숲을 태우는 산불처럼 번져나가는 불씨가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은밀하게 퍼져나가 엉덩이에 자리 잡습니다. 연골이 이미 불만을 속삭이고 있는 곳, 세월의 무게에 삐걱거리는 무릎, 평생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 납작하고 피곤한 발, 상쾌한 쩍하는 소리로 시작된 것이 깊고 공명적이며 미치도록 끈질긴 통증의 합창으로 끝납니다. 매 걸음마다 움찔하게 만들고 당신의 활력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종류의 통증. 다음은 설탕. 더 미묘한 적입니다. 사과의 건강한 명성에 가려진. 네, 청사과는 붉은 사과보다 낮은 혈당 지수를 자랑합니다. 무모한 설탕 러시보다는 더 측정된 상승. 하지만 속지 마세요. 과당. 그 교활한 과일 설탕은 여전히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류에 스며들어 포도당 수치를 약간 상승시켜 균형을 깨뜨릴 만큼만. 그러다가 갑자기 우물에 던져진 돌처럼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 결과는 에너지의 시소입니다. 일시적인 각성의 정점. 뒤따르는 피로의 골짜기는 당신을 의자에 털썩 주저앉게 만들고 왜 손이 떨리고 생각이 둔해지는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교차 사격에 잡힌 근육은 항의하며 움츠러들고 종아리나 허벅지를 통해 경련을 일으킵니다. 당신의 다리, 그 충성스러운 기둥이 배신자로 변모하여 고집스러운 통증으로 뻣뻣해져 개인적인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 사과를 깨끗한 슬레이트라고 생각하며 먹었습니다. 몸에 지친 기계를 위한 리셋 버튼. 대신 그것은 이중 스파이입니다. 당신이 조화를 추구했던 곳에 불화를 심는. 노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높은 판돈이 걸린 도박입니다. 노화는 단지 젊음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스템의 허용 오차를 좁힙니다. 한때 걱정 없는 조립 라인이었던 소화는 까다로운 장인이 되어 감히 선을 넘으려는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세월의 무자비한 침식으로 이미 닳아버린 관절은 염증에 찌르는 듯한 손가락에 거의 참을성이 없습니다. 혈당. 한때 꾸준한 윙윙거림이었지만 이제는 칼날 위에 위태롭게 놓여 있어 청사과의 모든 자극에 민감합니다. 그 톡 쏘는 듯한 허세와 교활한 속임수로 이러한 취약점을 수술적 정확성으로 악용합니다. 당신은 건강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오래된 속담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집단 기억 속에 새겨진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를 멀리한다. 하지만 훈연에 취약한 풍경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너무나 먼 발걸음입니다. 슈퍼푸드로 위장한 모험. 그 영향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엉덩이의 찌릿한 느낌, 방을 가로지를 때 발의 무거움, 두 번째 피부처럼 당신을 감싸는 피로감. 다음번에 그 빛나는 녹색 구체를 잡으려고 할 때 잠시 멈추세요. 대가를 고려하세요. 칼로리나 추상적인 영양 성분뿐만 아니라 편안함, 이동성, 평화라는 통화로. 그것을 지나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대신 더 부드러운 것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잘 익은 복숭아 또는 내장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한 줌의 아몬드. 당신의 엉덩이는 안도의 한숨을 쉴지도 모르고 당신의 무릎은 당신을 용서할지도 모르며 당신의 몸은 결국 자신의 싸움을 현명하게 선택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청사과는 약속으로 빛날지 모르지만 그것은 톡 쏘는 맛의 함정, 당신의 관절과 정신을 아프게 하는 교활한 사기꾼입니다. 7번째, 망고, 설탕 폭풍.
망고는 그야말로 놀라운 과일입니다. 너무나 절묘하여 마치 평범함에 대한 자연의 사과처럼 느껴집니다. 그 속살은 비단처럼 부드러운 꿈, 달콤함이 너무나 깊어 퇴폐의 경계를 넘나드는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맛. 그 풍미는 겹겹이 펼쳐집니다. 밝고 햇볕에 키스받은 듯한 톡 쏘는 맛, 꿀처럼 달콤한 풍부함으로 부드러워지면서 끊임없이 내리쬐는 열대 하늘 아래 울창한 과수원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망고를 한 입 베어 물면 갑자기 이동하게 됩니다. 당신은 맨발로 해변에 서 있고 공기는 소금과 꽃향기로 가득하고 세상은 턱 밑으로 흘러내리는 끈적끈적한 주스로 줄어듭니다. 그것은 지구 자체의 포옹, 야생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무언가와의 일시적인 교감입니다. 그것이 대륙을 가로질러 과일의 왕으로 군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식의 유혹의 왕관 보석.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망고는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황금빛 껍질 아래에서 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안에서가 아니라 마지막 한 입을 먹은 후 몇 시간, 심지어 며칠 후에 몸 안에서 펼쳐지는 폭풍입니다. 중간 크기의 망고 하나를 고려해 보세요. 약 200개의 50g에 먹을 수 있는 천국입니다. 그 부드러운 껍질 안에는 놀라운 양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약 45, 50g의 강력한 과당, 포도당, 자당, 혼합물입니다. 그것을 비교해보면 악명 높은 설탕 악당인 에리온스 콜라 한 캔은 약 39g의 설탕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지속적인 에너지 방출이 아닙니다. 한 줌의 아몬드나 통곡물빵 한 조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니요, 이것은 홍수입니다. 마른 땅에 쏟아지는 몬순처럼 미묘함 없이 당신의 혈류에 들이닥치는 탄수화물의 격렬한 폭포입니다. 몸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광적입니다. 그 지칠 줄 모르는 파수꾼인 당신의 췌장은 포도당의 파도를 통제하기 위해 인슐린을 쏟아내며 작용합니다. 과당을 대사하는 임무를 맡은 당신의 간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무너지고 일부는 지방 저장소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염증을 유발하는 경로를 통해 소용돌이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떨어지면서 일시적인 행복감과 서서히 다가오는 피로감이라는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모호한 무기력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팔다리의 무거움, 세월이 흐르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당뇨병, 전당뇨병 또는 신경병증에 취약한 연결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결과는 더 깊이 파고듭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지난밤에 그 망고를 탐닉했습니다. 그 달콤함은 긴 하루 끝의 폭탄과 같았습니다. 이제 아침이 밝아오면서 당신의 신경은 불쾌한 정정이로 윙윙 거립니다. 손가락 끝에 희미한 따끔거림이 느껴지고 발가락에는 불안한 따끔거림이 춤을 춥니다. 한때 믿음직했던 당신의 다리는 마치 그 과일의 무게가 당신의 뼛속 깊이 자리 잡은 것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신경병증 환자에게는 그 감각이 더 불길한 것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발바닥에 타는 듯한 느낌, 손상된 것을 속삭이는 지속적인 통증.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 설탕 급증은 억제되지 않고 이미 민감한 신경 말단을 자극하고 그들이 보내는 고통 신호를 증폭시키는 염증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무해한 간식처럼 보였던 것이 파괴자, 미덕의 가면을 쓴 설탕 폭탄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조용한 일꾼인 당신의 관절은 폭풍의 상처를 입습니다. 혈액 속의 과도한 포도당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화라고 불리는 과정에서 단백질과 지방에 결합하여 최종 당화산물 AGE8을 형성합니다. 이 분자적 문제아들은 끈적끈적하고 파괴적이며 연골과 콜라겐 같은 조직에 자리 잡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들을 뻣뻣하고 부서지기 쉽게 만듭니다. 망고의 일시적인 즐거움은 불만의 합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매 걸음마다 삐걱거리는 무릎, 의자에서 일어설 때 항의하는 엉덩이, 그 역사의 무게에 뻣뻣해지는 등
이미 관절염과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는 대사적 부담, 그것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당신의 몸이 계속 지불할 수 없는 대가, 이 모든 것이 망고를 적으로 몰아쓰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방어를 강화하는 비타민C의 홍수,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케르세틴과 망기페린 같은 항산화제, 그리고 그 성공을 완화하는 섬유질과 같은 풍부한 선물을 자랑합니다. 드물게 섭취하면 영양가 있는 아군입니다. 하지만 현대 세계는 과잉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특대형 서빙, 주스 혼합물 또는 끈적끈적한 수류탄으로 설탕을 농축시킨 말린 조각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용량이 위험을 결정합니다. 드문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모한 도박이 됩니다. 생각 없이 접시에 쌓이면. 그러니 다음 조각에 손을 뻗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망고의 기억을 음미하고 그 향기, 그 육즙, 그 화창한 날들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매일의 의식보다는 소중한 메아리로 남게 하세요. 당신의 다리에 드리워지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당신의 신경에 드리워지는 조용한 불길을 덜어주고, 당신의 관절에 드리워지는 느린 부패를 덜어주세요. 망고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그것을 쉬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무 위, 시장 또는 과거에 당신의 몸이 절제의 조용한 평화를 누리는 동안 당신의 다리, 당신의 유산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믿었던 과일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과 대신 우리를 일으켜 세울 과일에 대한 로드맵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땅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다리는 수십 년 동안의 웃음, 눈물,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을 당신을 통해 옮겨왔습니다. 그들은 소중히 여겨줘야 합니다. 우리가 동맹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음식에 의해 도전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당신 안에 불씨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선택하고 당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여전히 당신의 것인 힘을 위해 싸우는 조용한 불. 그러니 말씀해 주세요. 오늘 당신이 배운 것 중 당신에게 가장 와닿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망고에 숨겨진 설탕일 수도 있고 오렌지의 산일 수도 있고 포도를 베리류로 바꾸는 힘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아래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에 가져갈 교훈 하나, 우아하게 움직이기 위해 당신이 만들 작은 변화 하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모든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이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잊지 말고 좋아요, 공유,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서서 똑바로 걷고 강하게 걸을 자격이 있는 모든 노인들에게 이 지혜를 전파합시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는 것을 위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